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루의 농촌개발과 탐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루를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부터 시작된 꼬라오 농촌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새마을 브랜드로 추진된 농촌개발, 즉 새마을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사 내용을 공유하고 페루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그들의 토착 지식에 관한 탐보스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은 페루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이곳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해 감자가루 공장을 짓는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미 지어진 도자기 전시장과 마을 회관은 확충할 예정이다. 코이카 주관을 실시한 페루 쿠스코 지역의 꼬라오 농촌지역개발 사업 목표는 공식적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농촌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내용은 감자가루 공장 신축, 도자기 훈련센터 개보수, 그리고 다목적 마을회관 건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전수 및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체계 강화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자기 학교 설치로 큰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꼬라오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 사업은 도자기 학교 운영과 도자기 전시장, 개설, 감자가루 공장 건설, 그리고 마을회관 확충이었습니다. 이들 사업 내용은 모두 마을 주민을 위한 신규 소득원으로 작동하여 소득 증대를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지역 정부를 비롯하여 주민의 책임감 증대와 자치를 목적으로 마을 부지를 제공받아 실시했습니다. 도자기 공장의 경우 기술적 우위와 전수로 소득 증대를 기여했습니다. 도자기 학교를 통해 지역 토착의 도자기 공공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유학을 이용한 품질 개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장식품을 개발했습니다. 도자기 학교와 도자기 판매를 통한 꼬라오 마을의 소득 창출 노력은 이후 감자가루 공장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감자가루 공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감사에서 시행착오가 확인되었습니다. 원료 확보와 수익성이 문제가 되자 급히 안데스 곡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만료일까지 변경 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총 건축비 80만 달러 중 66만 달러가 들어간 상태에서 미완공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습니다. 사진은 2017년 마을 전경입니다. 인용문은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자료입니다. 감사 내용은 사업 관리와 관련한 부분으로 잦은 사업 변경과 현지 업체와의 불거진 계약, 그리고 사업비 투자에 따른 결과 도출 실패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의 설계와 시행에 따른 한계 외에도 현지 상황, 즉 주민의 토착 지식과의 연계성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루 구스코의 운산대학 퍼시 교수의 분석에서 도자기 학교와 감자가루 공장의 건립에 얽힌 현지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지 대학 교수로 꼬라오 농촌개발 사업의 지속 자문으로 관여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객관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이하 도자기 학교 및 밀가루 가공 공장과 관련한 내용은 그의 서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지인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 사진은 그가 사업 실패 요인을 분석하며 도식화한 그림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그의 분석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대상지가 소재한 산세바스티안 지방과 논의가 있었으나 현지 상황에 대한 정치한 분석의 한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꼬라오 마을 사업은 도자기 학교와 밀가루 공장 사업이 연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 협력과 사업 운영의 한계가 노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자기 마을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교수는 2006년부터 한국의 자원봉사자가 운삭대학에서 기술자로 협력하던 중 꼬라오 마을 주민회와 산세바스티안 지방정부에 연계하여 한국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마을 주민회는 1600제곱미터의 부지를 10년에서 20년 장기 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한국정부와 협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부가 마을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 프로그램 적용, 학교 건립,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를 요청하자 한국은 건물 건립과 설비 그리고 교육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현지 대학 코스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은 도자기 학교 현재를 보여줍니다. 처음 도자기 학교는 대표적 관광지 혹은 마추픽추 등과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피삭과
오얀따이 땀보를 잇는 도로변은 주로 면직물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형성되어 있어 외부 단체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지 대학 교수의 분석 내용입니다. 꼬라 도자기 학교도 학교에서 생산한 결과물을 길가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또 시습도 제공하여 개설 초기 크게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사업 구상에 따라 꼬라 도자기 학교의 자립을 위해 운영을 마을에 돌려준 이후 지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도자기 학교가 실패함에 따라 좌측의 입간판이 지역사회 홍보 내용으로 교체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감자가루 공장의 중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현지 대학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밀가루 공장 건설 사업 진행으로 도자기 학교의 위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공장 건립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오류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가루 공장은 건물만 완성하고 설비는 갖추지 못했다고 현지에서 판단했습니다. 퍼시 교수는 밀가루 공장의 성취와 한계를 평가했습니다. 지역정부의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산세바스찬 지방정부의 대표가 2010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2014년 대표의 교체로 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만 완성하고 감자가루 생산을 위한 설비는 갖추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서 2013년 공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기 공급 시스템 개선, 전력 공급, 농수 공급을 위해 마을 수자원을 제공한 결과는 성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장입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설비가 철거되고 건물만 남아있는 감자가루 공장의 모습입니다. 현지 교수의 실패 요인 분석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지 사정과 관련된 사업 설계의 한계였습니다. 감자가루 생산에는 약 3,000종에 이르는 페루의 감자 종자 중 2가지만이 생산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밀가루 생산 가능 감자의 70%는 식당에 납품되고 30%만 공장에 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을 위한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밀가루 시장의 변화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감자가루보다 옥수수 가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공장 건립 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업관리자의 자정 교체와 마을 노동자의 노동 경험 부족에 따른 숙련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3년 감자가루 공장 건립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결론했습니다. 이생과 같은 퍼시 교수 주장은 페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꼬라오 농촌개발 사업이 현지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연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자국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이 현재의 지식과 연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농촌개발 혹은 농업개발 아니면 소득 증대로서 새마을 농촌개발의 한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런 외부와의 협업 외에 별도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탐보스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이건 역시 참고해 볼 만합니다. 페루의 토종 문화와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페루에서 나타난 사회적, 환경적 갈등은 아마존 농촌 원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 지역의 영토 분쟁에서 촉발되었으며 여기에는 광산과 석유개발 같은 천연자원의 채굴과 관련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 자본 지원에서 원주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정부가 농촌 원주민의 이해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페루의 현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배제되고 헤게모니에서 밀려난 원주민과 관련한 현상입니다. 페루가 오랫동안 사회 통합의 장애로 작용한 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발은 해안지대의 발전에 대비한 산악지대의 저발전 현상에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기존의 해안지대 어업 산업과는 달리 안데스 중심으로 광업의 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갈등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산지대 원주민의 국가체제 기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1980년에서 1990년대 정글 원주민들의 반란을 경험하고 이들 원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 개발을 위해 탐보스 프로그램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페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산지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보스 프로그램 대상인 해발 4,200m 고지의 어느 탐보입니다. 탐보는 잉카 시대 산물로 정부의 원거리 통신망 운영을 위해 이동하던 사람들을 위한 숙박,
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 거리마다 설치해 두었던 무인가옥의 일종이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토착에 이 개념을 적용하여 고산지대 원주민들을 위한 탐보를 설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원주민을 꼭 담당자로 참여시켜 현지의 의견 반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탐보 현장조사 사진입니다. 현장에 게시한 포스터에는 주민과 함께 혹은 동원하여 진행한 여러 프로그램 등과 더불어 마을의 이른바 정부의 개발 계획 내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보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보에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외부와의 통신,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접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를 위한 의료시설과 재난에 대비한 대피 및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탐보에 구비한 화장실과 부엌은 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설비입니다. 수세식 화장실과 가스를 이용한 오븐 설비는 현지 원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부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스코 고산 인근 지역의 탐보스 프로그램 현재의 상황에서 페루 정부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발 4,200m에 위치한 탐보는 이 일대 원주민들 대상으로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 홍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류학자와 현지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업을 담당하는 인류학자는 탐보 중앙서버에 사업 내용들과 성과를 매일 보고하여 정부의 현황을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 장비와 숙박시설과 정보통신설비 그리고 현대화한 설비를 갖추고 주민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탐보 프로그램에는 주민 소득 향상과 공동체 교섭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축 교육과 분유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봉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전개식 재봉틀을 활용한 모자 제작으로 소득 향상을 실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장 사진에서 보듯이 꾸이로 불리는 햄스터의 일종인 토끼 사육과 감자 지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주민잔치를 조성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을 등록하여 인구를 파악하며 자녀들의 교육 참여로 정부의 영향력 증대와 연결되었습니다. 탐보스 프로그램은 토착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한 페루 정부의 농촌 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향은 정부의 원주민 파악과 정부 정책으로의 포석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페루 정부의 탐보스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새마을운동 그리고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못하면서 한국 국내 정치 개념이 적용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탐보스 프로그램에서 토착성을 발견하고 새마을운동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캐치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속담, 즉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 라는 의미는 현지 새마을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근면, 자조, 협동의 개념으로 연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새마을운동의 교훈에 따라 주민의 소득 증대를 장점으로 강조하고 에토피아는 농촌의 빈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한국의 프로그램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현지 농촌개발을 위한 조사에서 소득 증대의 변수를 전제로 한 가능성 확인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도로 개설, 그리고 축산 지원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농촌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거 성격, 축산업의 특징과 관련하여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음에도 새마을 농촌개발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미의 경우 페루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마을 농촌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농업개발 혹은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자기 마을을 관광과 연계하거나 감자그로 공장을 통해 농업 생산물 가공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모두 현지 사정에 따라 정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탐보스 프로그램과 같은 현지의 노력을 참고하여 저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지구 남반구 새마을 농촌개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대안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